등기부 등본 띄어봐야 돼, 안 띄어봐야 돼? 띄어봐야 돼, 뜻을 알아야 돼.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경매를 강의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수천 통을 띄어봤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아리송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없이 저도 잘 모를 때는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띄워보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98년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IMF를 해결하느라고 무척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도 IMF를 헤쳐나가는 와중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입니다. IMF는 IMF도 해결하고 모두 해결한다? 난개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MF에서 해결하면서 난개발 방지에 관한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난개발 방지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인데 법 체계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두 개로 든다?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된다? 합쳐지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 두 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난개발이 없어지게끔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 부동산에 관한 것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많이 잘 만들어낸 그 정부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한 개발에 대한 것이 완전히 어떤다? 현재대의 토대로 새로 바꾸게끔 만든 겁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비도시과 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두 번째 한 게 뭐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들었다. 자기 마음대로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반드시 어떤다?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세 번째 한 게 뭐다? 지구단위 계획. 다시 말하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뭐도 있어야 돼? 공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상가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원, 학교, 도로 이런 것을 어떤다? 같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보면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 현재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지기 위한 기초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때 만들어지게끔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돼? 돈 버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 개발 과정이 4개월 과정이라고 그랬죠. 4개월 동안 강의 들으면 다 배운다, 못 배운다? 다 못 배우면서 돈을 왜 내?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쓸 것도 아니거든요. 뭐만 하면 되죠? 돈만 벌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만 알으면 돼요. 근데 답만을 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면 그 답변을 해주려면은 3시간 동안 강의하고 1분 동안 답변을 해야 돼. 답변은 몇 분 해?
1분이 하는데 그 1분 동안 답변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4개월 동안 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을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서 물어볼 수가 있고 물어봤을 때 내가 답변을 해주면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특수 경매는 낙찰을 받는 것이 반이고 낙찰 받은 다음에 뒤처리를 하는 것이 반이에요. 그럼 여러분 혼자서 뒤처리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죠? 제가 우리 과정이 지금 3가지가 있다 그랬죠. 토지개발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특수경매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있다 그랬죠. 물건 골라주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물건을 골라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았으면 컨설팅 비용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해서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해봤더니 대부분은 다 주기도 하는데 가끔가다 어떤 분은 자기 와이프나 다른 뭐 동생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 받고 낙찰 받았다 소리를 나한테 안 해. 안 해도 괜찮아. 뭐 안 하면 돼.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뒤처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떤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어떤다 벌어야 된다, 어떤다 물리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가만히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 사람이 왜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다? 컨설팅 비용 받는 거, 컨설팅 비용을 받는 걸 좀 아끼려고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야, 없다고 해놓고 4개월에 50만 원 받잖아. 이 얘기 지금 생각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없다고 해놓고 4개월 동안 50만 원 내려면 뭘 시켜 네가 받는 거지, 안 받는 거야? 그냥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건데요. 안 받는 거예요? 50만 원 내고도 안 받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 이상 다 받지 않나요? 뭘 또 그 이상이 아니고 특수경매는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4개월 동안 경매 물건을 골라서 현장 답사 한번 가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간다고 해도 한 번 하루 갔다 오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가서 보고 오거든요. 그리고 보시겠 알겠지만은 제가 그 이번 11일 날도 발표를 하겠지만은 전부 다 내가 가서 사진 찍어 오고 가서 이번에도 내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너무 빨리 떨어져. 할 수 없이 해가 졌는데도 간 김에 보고 와야 됐다고 가서 헤드라이트 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할 수 없이 저희 집을 판다고 그래서 좀 보내러 왔는데 몇 번지인데 그때 몇 번지? 번지로 얘기는 모르고 이름이 누군데 김창수인데 김창수? 저 뒷집도 어디야? 이리로 가면 돼. 근데 그 집을 판다고? 그럴 집이 아닌데 그 김창수 지금 저기 요양병원을 가 있고 마누라 혼자서 살고 있는데 그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을 팔면 농사를 못 칠 텐데 팔 때가 아닌데. 그래요? 거기 뭐 자식들은 있습니까?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서울에 누구 살고 뭐 있어? 다 알았죠. 그리고 근데 거기 뭐 만나면 땅만 경매를 하는데 건물은 경매로 안 나온 겁니다. 땅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낙찰을 받아가지고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 그러면 그 아들 둘이 딸이 있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는 지금 어디가 있다고? 엄마는? 그러면 내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 그럼 그 엄마가 어느 집에 가 이래? 그럼 그 아들 며느리가 아이고 그거 그냥 저기 뭐 땅 내가 도로 사드릴게 하고 돈 들고 올 것 같아? 안 들고 올 것 같아? 사실 난 그거 보러 간 거야. 내가 저걸 사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을 때에
저 자식, 그 부모는 돈이 없는데 자식이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걸 보러 간 거거든요, 보면. 가서 물어본데 그걸 가서 보고 물어보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러면 내가 10개를 보면 10개가 다 들어갈 만해. 그 중에서 5개만 들어가. 그럼 5개 들어가려고 제가 다 추려놨고 다음 주 11일 날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8일 날 9일 날 갔더니 변경되고 취하도 돼 안 돼? 결국은 제가 보면은 추천 물건을 15개를 내가 추천해 주려면 최소한도 60개에서 70개는 봐야지 15개 정도가 건져집니다. 한 달에 60개, 70개 땅 보러 다니면 돈이 얼마 들어가나. 근데 그거는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입찰에 들어가려고 땅 한번 보러 다녀 보세요. 50만 원만 들어가나. 결국은 제가 보면 그 50만 원 받는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돈 갖고 안 되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같이 돈을 주다 보니까 제가 그 시간 가서도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국토기획과위원회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내가 살라고 하는 땅에 보면은 토지연계약 확인을 해봤더니 빨간 글씨로 여기 어떻게 한다? 도로를 점령한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경우가 봤어요? 못 봤어요? 토지연계약이네. 있어요. 봤죠? 사야 돼 말아야 돼? 돈 되면 사야 되는. 그럼 돈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게 없어지면 되죠. 근데 없어질 것 같아 안 없어질 것 같아? 그게 어렵죠. 아니 그게 뭐예요? 보면 그 계획이 져 있는지 10년이 지나면은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수용하지 않아도 그냥 니네들이 내 땅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10년이 지났으니까 매수해라 그러면 매수가 가능하다 이럽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어떤다? 10년이 지났을 때는 매수 청구하면 그냥 사준다고 보니까 도로로 편입이 되지 않아도 그냥 팔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의 시설 결정의 시료 등 제가 아주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픈 겁니다. 포항인가에 중심 상업지역이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 이용객 확인을 띄워봤더니 거기가 뭘로 정해졌냐면 종합버스 터미널 부지로 만들어져 있더구만. 정해진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땅은 종합버스 터미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 땅뿐만 아니라 다른 땅하고 합쳐갖고 한 서너 필지 몇 개를 합쳐갖고 종합버스 터미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16억인가 얼마짜리가 6억인가로 떨어졌는데 10억이 없어지고 6억인가로 떨어졌는데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는 종합버스 터미널 부지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사놔도 중심 상업지역이라도 결국에는 그 옆에 땅 주인들하고 같이 종합버스 터미널을 만들기 전에는 못 쓰는 거거든요. 다른 용도로 포기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누가 NPL 투자를 했다고 그 공개 강의를 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한 걸 어떤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실전 사례로 설명하는 거 보고 나는 도대체 토지 개발을 강의한다는 놈이 난 도대체 뭐 했는 건가. 그게 뭐냐면 그 계획을 잡아놓은 게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으면 그 지날 동안 쓰지 않을 때 그 계획이 실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NPL로 사서 바로 해갖고 그 포항시청에다가 이거 20년이 지났는데 저기 뭐 종합버스 터미널 시행 안 했으니까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풀어줘갖고 일반 위양 상업적이 된 거야.
감정가 16억짜리를 그때 6억인가 주고서 10억을 그냥 버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실전 사례를 설명하고 앉았는데 나도 검토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MP라는 사람이고 나는 토지 개발 강의하는 놈인데 토지 개발하는 놈은 그걸 못 보고 MP라는 사람은 그걸 봤다는 얘기. 말이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봤다. 난 이게 햇짓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 6, 7년 전에 했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그 법률 한 줄이 무슨 뜻이 있는가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걸 봤을 때에 뭘 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50만 원을 내놓고 100만 원을 내놓고 강의 들으러 한 번도 안 와도 돼. 그렇지만은 부동산 투자할 거를 하나를 딱 골랐을 때는 내가 몇 개월 전에 이종실 교수한테 등록하고 돈 낸 사람인데 이거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됩니까 하고 물어봐서 답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다 알아야 돼. 답만 알면 돼. 또 낙찰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뭐냐면은 내 얘기를 듣고 흙을 사지 말고 땅을 사라고 제가 얘기해줘. 아니면 흙을 가지고 땅을 만들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뭐를 사놨다? 흙을 사놨어. 흙을 사놨어. 사놨으면 땅으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본인이 공부해서 땅으로 만들어야 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진짜 부동산 투자하는데 전문가들은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그 회사 운영하는 회장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와서 대충 강의 듣고 강의 열심히 하지도 않고 조용합니다. 그래 놓고 강의 듣고 낙찰 받을 때 어떻게 한다? 딱 하나 물어보고 낙찰을 받고 나서 괜찮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저보고 어떻게 한다? 이게 이렇게 처리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나면 컨설팅 비용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한다? 돈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공부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돈을 주고 어떻게 한다? 좋게끔 해결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식을 잠시 돈을 얼마를 주고 이용을 하게 해서 그 이용을 끄집어내겠다고 하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공부해서 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 모든 걸 다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이고 답변해주고 답변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저게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낙찰 받고 나면 뭐 한다? 이게 보면 부동산을 사서 돈을 냈잖아요. 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죠? 무슨 권리가 나한테 오죠?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오죠. 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와서 등록을 하죠. 네. 이종실이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문가를 이용을 해서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겠다. 어느 틈에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해가 가셨어요? 결국에 가서는 제 얘기를 뭐냐면 낙찰 받고 나면은 낙찰 받자마자 어떤다? 나에게 얘기해. 컨설팅 비용 달라고 얘기 안 하니까 낙찰 받으면 낙찰 받자마자 나한테 얘기하고 낙찰 받은 날서부터 바로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을 것인가를 저하고 같이 어떤다?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낙찰 받는 목적이 뭐죠? 팔려고.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